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뉴욕 증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나스닥도 가세했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한번 감지되기는 했습니다.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런 우려들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가파르게 오른 이 임대료가 전날 어제 발표됐던 CPI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나왔는데 반면에 기업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 경기의 회복세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다른 한편에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큰 상승세는 아니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우리 시장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4개 업종만이 상승을 했는데요. 헬스케어와 기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부동산 섹터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소재 섹터가 하락했고요.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술주가 상승은 했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오늘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칩 관련 종목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어제 우리가 직격탄을 맞았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 의견을 하향하면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종목별로도 흐름을 체크를 해봤을 때 역시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칩 관련 종목들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보시는 것처럼 6%나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대로 어제 충격이 이어지는 모습이어서 칩 관련 종목들, 다른 칩 관련 종목들의 하락은 크지 않았지만 역시 메모리 쪽에서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것은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좋았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상승했고 아마존도 상승, 테슬라도 2% 넘게 오늘 좋은 흐름으로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파우치 소장, 앤서니 파우치 미국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결국에는 이 부스터샷 모든 사람이 맞아야 할 것이다라는 식의 언급이 오늘 나왔습니다. 백신을 추가 접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미국 FDA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면역 체계가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게 승인을 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최초로 60대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역시 이 접종 대상,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4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결국에는 부스터샷이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주 연속 감소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이러면서 고용 회복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조금은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미국 노동부는 지난 7일로 끝난 한 주 동안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2,000명이 줄어든 37만 5천 명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거의 부합하는 수준에서 나왔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가 됐는데 PPI는 전월 대비 1% 올라서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는 한 0.6% 정도였는데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월 대비 상승률이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였고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7.8%를 기록을 했는데 전년 대비 상승률을 확인을 해보면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아마존의 이 치열한 경쟁,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아마존과 클라우드 컴퓨팅을 계약한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아마존의 100억 달러 계약 수주에 대해서 NSA를 상대로 회계감사원에 이의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것이었는데, 자, 지난 7월이었죠. 미국 국방부가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주한 100억 달러 규모의 합동방어 인프라 사업 제다이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사업자 선정을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역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리고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은 역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한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주당 순이익은 80센트를 기록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54센트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자, 이 외에도 매출 같은 경우에도 170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167억 달러였는데 이것을 역시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추정치가 약 현재 1억 1,600만 명 정도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2024년까지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까지의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넷플릭스라든지 애플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와 같은 다른 OTT 서비스와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이번 실적, 2분기 실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으로 이 테마파크를 찾는 이 관광객들이 줄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실적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디즈니 플러스의 실적에 그리고 테마파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살펴봐야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였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특별한 움직임 보인 종목들 그리고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많았는데 최훈 캐스터와 함께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디즈니에 이어서 에어비앤비도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특히나 3분기의 경우에는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4분기 실적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현재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인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 마이크론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05달러 선에서 75달러 선까지 낮췄는데요. 역시나 이유는 디램 산업에 대한 현재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가 멈출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디램의 수요 강세가 유지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재고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와 함께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7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이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에비타가요,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사업 부문의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두 자릿수의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11% 넘게 상승하면서 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검색 엔진 사업에서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AI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더 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국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고 미국 당국의 상장 폐지 위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빠지면서 159달러 선까지 빠졌습니다.
네, 이어서 이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마케타라는 기업인데요.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순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성장세는 대단했습니다. BNPL 사업이 작년과 대비를 해서 무려 350% 넘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우려가 나오면서요. 8% 넘게 하락을 했고 2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인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급등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5,0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코인베이스도 함께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7% 넘게 빠지면서 25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글로벌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현재 3대 지수는 일단 다 상승한 모습 보여줬고요. 특히 이제 실업보험 선고 지수가 일단 감소했고, 그다음 PPI 지수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지수는 약상세를 보이면서 일단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일단 보합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반등했고, 그다음에 나스닥이 반등했고, 그다음에 S&P 500은 3일 연속으로 계속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일 연속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반도체 부문 쪽에서도 좀 악화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어제 같은 경우 특히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쪽에 외국인들의 대량 투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증시의 영향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IEA 즉 국제에너지국에서는 일단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원유 수요가 큰 폭으로 일단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타격이 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정유주하고 그다음 위화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실적 악화 가능성이 다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현재 CDC의 닥터 파우치는 일단 전 국민들이 결국은 부스터샷을 맞아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K-백신, 그 다음에 치료제, 그리고 모더나와 파이자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FOMC라든가 이제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연임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 현재는 좀 많이 엇갈리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임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운데,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이 연임보다는 일단은 브레이나드 연준 이사가 결국은 이 새로 연준 의장이 될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혼조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 한국은행 8월에 금통위가 과연 이제 그 회의에서 과연 금리를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 확실히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문님. 네. 오늘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 보면서도 정말 속된 말 욕이 나오던데 네. 이 미국에서 이 모건 스탠리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 의견을 하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몇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애널리스트 간의 전망이 갈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뭐 몇 분은 전략적 매수 시점이다. 오. 근데 이제 내년 초까지는 반등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월 초에는요. 비중 확대하라고 보고서 냈어요. 모건 딱 일주일, 스탠리가요? 일주일 만에 바뀐 거예요. 일주일 만에 네. 바뀌면서 이유가 뭐냐면 업황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왜? D램의 현물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다. 일주일 그런가요? 만에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쭉 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연결고리들이 얘기하는 연결고리들이 되게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PC에 들어가는 D램은요 현물 시장에서만 거래합니다. 그리고 D램 시장에서 PC 이 D램은 1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방학이 이제 뭐 끝나고 뭐 이 과거에 또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제 많은 데스크탑 뭐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걸 많이 사서 이제 PC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D램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는데 연결고리가 약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이 알고 싶다. 이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발표한 회사가 어디냐면 트렌드 포스라고 여기서 얘기한 D램 전망을 갖고서 이제 시작이 된 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는데요. 트렌드 포스는 어느 회사냐면 대만 회사입니다. 네네. 대만 회사고 어디에 모 회사냐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D램 익스체인저 있죠. 네. 우리 D램 가격할 때 꼭 D램 익스체인저에서 익스체인지, 예.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모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D램 가격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D램 익스체인저에서 발표를 해야지 왜 모 회사에서 발표했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쭉 봤더니만 거기 이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방산업 세트 생산 차질이 나기 때문에 메모리의 일시적인 수요 공백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에 뭔가 지금 공급 차질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대만 비메모리 TSMC에 무슨 일이 있구나. 아. 저는 결론이 그렇게 어저께 나오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뭔가 거기서 지금 다른 부분들이 나왔고 그렇다면 어저께는 왜 빠졌냐? 그러니까요. 왜 빠졌냐면 저는 수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뭐 만기 옵션 거래일이 이제 뭐 됐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지금 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빠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질 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장에 대한 매물이 있고 업종에 대한 매물이 있는데 뭐 반도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이게 겹치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빠진 거 같다는 결론을 냈고요.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물론 이제 4분기에는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년 1분기에는 뭐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1분기에 10% 떨어지더라도 저는 뭐 전혀 주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칩니다. 그때 현물 가격은요 연일 하락세였어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하고 삼성 주가의 이 소위 말하는 상관관계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한데. 이거 PC D램만 현물에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PC가 잘못되고 뭐 비메모리 뭐 이런 것 등을 봤을 때 전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고히 믿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런 뭐 고정 가격들, 그러니까 이제 고정 가격하고 현물인데 고정 가격은 이제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번에 좀 특이한 점도 있었어요. 이 고정 가격이 대개 이제 월초에 정해지는데 이게 좀 뒤로 밀린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건 뭐 이제 협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D램 재고가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 있는 게 한 5주에서 6주짜리가 한 4주로 줄은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SK나 삼성은 한 1주 정도 있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저는 또 왜 이게 확신을 갖냐면 지금
반도체 투자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쪽은 반도체 투자가 예년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급격한 공급 확대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슈퍼사이클이 일찍 끝나는가, 뭐 이게 뭐 땡겨지느냐, 뭐 미뤄지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내년에도 충분한 이 상승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 수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저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어요. 네네. 오늘도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다면 D램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D램 가격은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은 앞으로 서버나 그다음에 뭐 AI나 5G나 이런 데 들어가는 메모리들은 고정 가격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현물 가격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 D램 값 상승세가 꺾여서 꺾일 부분은 아니고요. 대만 소재된 그런 시장 조사 업체들의 내용들을 보면 TSMC에 문제가 있는 것 같냐는 의구심도 날 뿐만 아니라 과거 2019년도에 또 봤을 때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 부분까지 생각하면 전략적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고문님의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셨을 때 대만 쪽 TSMC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 어제가 또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단순히 그냥 반도체를 판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약간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확실히 환율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의 추이를 좀 더 이제 봐야 이 부분은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어저께 뭐 특정 뭐 제품의 가격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저께는 수급의 문제였다. 네.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오늘만 지나가 보면 확실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너무 큰 우려할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시장이 급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이렇게 내려갈 건 아니다라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네네. 네, 그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JP 모건은 바로 상향 조정을 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그쵸. 같은 날 냈어요. 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상승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버텨주는지가 굉장히 그렇죠. 좀 중요한데 네. 오늘 시장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시장에 기운을 넣기 위해서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뭐로 할까요? 한반도를 반도체로. 반도체로 네. 좋습니다. 자, 이 기회를 받아서 오늘 좀 선방을 해주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10만 원은 버티더라고요. 10만 원은 딱 네.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셀럽들의 말말말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시장과 전 세계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경제계 인사들의 말을 확인해 볼 텐데요. 강미정 캐스터 첫 번째 인사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셀럽은 말했지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인사는 빌 게이츠인데요. 빌 게이츠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통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면 이 자신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통해 자금을 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어젯밤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의회에서 탄소 배출 저감 조치와 관련해 이 프로젝트를 통과를 시킨다면 자신이 15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Climate Investment Fund,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기후 투자와 관련한 펀드를 통해 15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일종의 민관 합작 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겠다는 건데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 대신 투자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의 말말말과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빌 게이츠의 이야기인데 빌 게이츠가 이제 솔로가 되시고 다시 이제 친환경 쪽에 관심이 네. 또 굉장히 많은 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 요 관련된 건 1천억 달러의 이제 뭐 인프라 투자인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요. 250억 달러는 민관 합작으로 조달한다 이렇게 내용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안에 지금 15억 달러를 마중물로 대겠다는 게 지금 빌 게이츠의 이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어디서 내냐? 아까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회사가 있는데 브렉스루 에너지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자금 운영 기관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자기가 조달을 해서 내겠다.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 민간 합동 프로젝트의 이 모습은요. 과거에 대성공을 일으켰던 적이 있어요. 20세기 미국 원자력 에너지 뭐 정책 활성화 정책을 할 때 이 모양을 갔어요. 민관이 같이 하는 모습 대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재인 시즌 2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자기가 먼저 내가 돈을 댈 테니 마중물을 할 테니 자, 민에서 많이 참석을 합시다. 그래서 민간이 합작을 해서 250억 달러를 만들어서 전체의 4분의 1 정도의 이 운영기금을 만드는 것이 빌 게이츠의 지금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뭐 탄소 배출 줄이는 정책 그리고 친환경 정책이 대세입니다. 요것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빌 게이츠 전 기술 고문도 역시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셔야겠죠. 친환경이 대세입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이어갈까요? 다음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월가의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점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증시지만 아직까지 성장 여력이 있는 섹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레들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higher bond yields, 높은 채권 수익률, 그리고 growth momentum, 성장 모멘텀이 아직까지 몇 개월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시클리컬 업종 가운데 캐치어 플레이, 추격 플레이가 아직 가능한 섹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섹터를 하나 더 이야기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네, 에어라인스, 항공이었습니다. Amazingly, 놀랍게도요. 시장 대비 가격이 지난해 3월에 팬데믹 로스, 팬데믹 저점 수준까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렇게 은행과 항공 섹터에 대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고문님도 비슷한 전략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자, 다음 이야기는 이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레들러 전략가인데 네. 뱅크 그리고 금융주와 항공주를 콕 집었습니다. 이거 뭐 주린이 3개월 차도 아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굉장히 지금 공공에 빠졌습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가 4,400대 S&P 500을 가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연말에 주가의 목표치를 3,800으로 잡았어요.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게요. 다른 이런 데서는 다 뭐 4,800, 4,600 찍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느낌인데요. 15% 하락 수준을 지금 얘기를 해서 네. 지금 문매를 막고 있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이제 그래서 뭐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은행 섹터 좋다. 주린이 3개월 차도 잘 아는 얘기고요. 네. 근데 15% 하락 수준하고 딴 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런 비난의 화살을 받고. 그걸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들어는 봐야죠. 네. 왜 15%가 떨어지는가 이유를 세 가지를 냈어요. 실적 발표를 한 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크게 늘어나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다. 야, 이건 주린이 4개월 차는 압니다. 그다음에 이익 마진이 앞으로는 떨어질 것이다. 그럼 뭐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알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조건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참 두근두근한데요, 뭔가. 이 고등학생 리포트 정도의 이게 나온 네. 이후에 지금 뭐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이 주식 투자하는 개미 투자장에 은행과 이 항공업 안 좋대 뭐 좋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 이야기로 바로 가볼까요? 마지막 셀럽 이야기는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아디다스가 스포츠 브랜드 리복을 매각합니다. 대상은 어센틱 그룹이라고 하는데 아디다스의 보도자료 내용 발췌해왔습니다.
자, 아디다스가 Authentic Brands 그룹에 리복을 매각하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1억 유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매각은 2022년 1분기에 완료가 될 전망입니다. 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자, 어센틱 브랜드 그룹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역시 스튜디오 통해서 나눠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셀러문 마레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리복, 아디다스 리복의 이야기인데 아디다스가 리복을 인수했다가 다시 또 되팔려고 합니다. 근데 2006년도에 리복 살 때 30억 유로 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 15년 만에 21억 유로에 판다는 게 리복의 어떤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진 거 아닌가 보는데 일단은 어센틱부터 이제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가 지금 파산 지경에 있는 대규모 이런 의류 업체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한국인 우리 장도원 회장이죠. 장도원 회장이 했던 포에버 21 예. 어센틱에서 샀습니다. 제이시페니도 어센틱에서 사고 그래서 거기는 늘려가는 과정이 지금 있고요. 근데 아디다스 올 전체 매출 한 20% 늘었거든요. 근데 왜 팔아야 되는지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걸 팔아서 21억 유로 정도를 받고 아디다스는 그럼 다음에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가 궁금해지는. 그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30억 주고 산 걸 21억에 사느냐. 뭔가 이게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아디다스가 어느 방향으로 파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궁금해지고요. 어센틱에서는 이제 대규모 전체적인 자기네 파이프라인을 잘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두 회사 다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 협의 과정에서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어센틱은 몸집을 늘리고 있고 아디다스는 과연 손해를 보면서까지 리복을 팔아서 뭘 할지 앞으로에 대한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 셀러문 마레츠 그리고 왓츠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우리 저거군요. 연휴. 네, 대체휴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화요일에. 근데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집에 안전하게 계시는 걸로 약속해 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 살펴볼 종목, 기대해도 좋을 종목은 어제 시세를 냈던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의 대안주 2개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역시 임플란트 수요의 회복, 임플란트를 찾는 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데 힘을 주시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하나 다른 한 분은 이 중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덴티움이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하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연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덴티움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덴티움이 어제도 뭐 최근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이 덴티움 뿐만 아니라 다른 이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상승 추세 김민수 대표님이 한번 봐주실까요? 네, 덴티움입니다. 앵커님은 괜찮으시죠? 치과 괜찮으시죠? 네, 아직 뭐 임플란트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그 정도면 안 되죠. 네, 안 되는데, 네, 일단 최근에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동안 좀 참다가 치과 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예, 그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이제 코로나19와 좀 상관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성은 계속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덴티움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제품의 매출이 88% 정도 됩니다. 오, 네. 거기다가 해외 성과에 대해서 좀 가시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국의 임플란트 같은 경우 점유율이 한 2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 러시아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쪽의 성장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어떤 해외 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 쪽에서 중동, 유럽 그리고 동남아 이쪽에 매출액이 아직 코로나19 수준의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오히려 이쪽이 회복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저효과와 함께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해외 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라간 쪽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조세를 발표를 했죠. 네. 이런 해외 쪽이 아직 덜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이만큼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매출이 한 20% 이상 늘어나서 2,8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절반 정도 작년에 절반 정도 늘어난 590억 정도 예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변화가 특히 임플란트 관련된 업체, 치과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세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네. 어떤 접근은 어떤 좀 길게 보는 시각들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게 봐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연진 대표님은 덴티움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덴티움 같은 경우를 보면 먼저 임플란트의 수요 회복에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그 치과 치료 좀 임플란트 치료가 좀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쵸. 장기 치료를 대부분 다 밀어놓는 바람에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소폭 감소를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감소했다가 올해는 밀어놨던 치료를 다 받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수요를 회복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한 40%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이 154% 이상 이번 분기에 급증하면서 올해 전망을 좀 더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만 치료를 한 게 아니라 하반기에 갈수록 이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는 가팔라지고 있어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임플란트 관련된 수요랑 치과 치료 분야, 뭐 의료기기 분야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덴티움이 어제도 많이 상승을 하고 최근에 추세가 좋은 상황인데 뭐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다 좋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이 치료를 미뤄두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임플란트 치료, 치과 치료를 포함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재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중국 이외의 다른 해외 시장도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덴티움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덴티움도 좋지만 뭐 또 다른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도 있지 않을까, 아직 덜 올라간 게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대안주 두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덴티움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뭐 임플란트 수요 회복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두 분 모두 임플란트 수요가 회복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덴티스와 디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과연 대안주로 덴티스가 좋을지 디오가 좋을지 자세하게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를 안 가지고 오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분이 일단은 덴티스와 디오 역시 똑같이 임플란트다. 임플란트에 집중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먼저 나현진 대표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디오부터. 네, 디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매출 측면에서만 보면 전년 대비해서 38% 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덴티움에 비해서 좀 매출이 늘어나는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덴티움이 좀 더 선점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디오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하고 그리고 최대주주 디오홀딩스하고 대표이사의 지분이 30.33%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각 추진이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로 거론되고 그리고 이슈가 좀 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1위 업체 임플란트 업체로 스트라우만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만약 인수를 하게 된다면 디오의 장기 성장성은 상당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해서 뭐 중국 최대 온라인 그 치과 재료 유통 플랫폼 기업하고 3년 동안 이제 뭐 500억 정도 규모로 공급 계약을 맺어 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이제 수요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에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에 더해서 글로벌 1위 업체인 스트라우만이 인수한다는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그 보자면 뭐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디오를 나현진 대표님은 가지고 오셨는데 뭐 임플란트가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건 뭐 당연한 기본 모멘텀이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해외의 글로벌 1위 임플란트 업체 스트라우만이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을 받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파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디오를 나현진 대표님의 픽은 디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픽인데 저는 헷갈렸습니다. 덴티스네요. 덴티움과 저는 살짝 한 끗 차이만 보고 오해했습니다. 죄송해요. 네, 제 이름과 앵커님 이름의 특징과 비슷하게 네, 한 끗 차이죠. 네. 예, 덴티스도 뭐 덴티움과 관계는 없습니다. 네네. 그냥 어떤 덴탈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덴티스. 네, 특히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서치하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저평가가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임플란트나 수술 그리고 뭐 치과용 3D 프린트 업체 쪽에서 특히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니스라고 하는데 제네시스 아닙니다. 제니스인데요. 네. 이쪽의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영업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눈길이 가는 쪽이 의료용 조명기기 관련돼서 특히 치과에 가게 되면 딱 의자에 앉자마자 환한 빛이 쏟아지죠. 네. 네, 공포스럽습니다. 그거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인데 국내 치과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조명 쪽에서는 꽉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세계 6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특히 최초로 치과 전용 3D 프린터를 소재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가장 3D 프린팅으로 적용하기 좋은 업황 중에 하나가 이 치과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겠죠. 그런 쪽에서 변화 흐름들은 충분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한 거의 2배 뜁니다. 한 네. 890억 가까이 뛰는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은 180억대로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강한 턴어라운드 흐름들이 아직 주가에 덜 반영이 됐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선행 PR이 13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게 되면 관련된 어떤 치과 의료기기 관련된 쪽에서 상대적인 저평가다라는 부분들도 눈길이 가고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확인되게 되면 오히려 한 번 더 레벨업을 시도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이 임플란트 관련 뭐 치과 치료 업체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좀 선택을 해 주셔서 가지고 오셨는데 주가의 흐름을 또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아직 아직 최고점을 올라온다거나 그러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서로 이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는데 사실 이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서로의 가지고 오신 종목을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해 주시면 먼저 나현진 대표님 덴티스 어떻습니까? 예,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저효과가 나오는 거는 극명한 이제 지금 매출로 증명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기저효과로만 의해서도 저평가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좋다라고 하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디오. 네, 디오 좋죠. 근데 치과에 가서 앉아 있어 보니까 가서 엑스레이 찍으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시키는데 보면 디오라마라고 그러죠. 이 브랜드가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쓰임이 많다는 얘기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M&A 잘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치과 다니세요? 되게 예. 잘하시네요. 나이가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덴티스와 디오 이렇게 알아봤는데 그럼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죠. 오스테오 임플란트나 덴티움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잡기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주목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디오의 가격 전략부터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예, 디오도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컸던 편인데 그래도 54,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전고점 정도 부근까지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M&A 이슈 때문에 좀 더 오버슈팅하는 측면이 있어서 손절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제시해 주셨는데 디오가 2016년이었네요. 2016년에 6만 400원이 최고가였습니다. 6만 원 터치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지금 가격대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고 있고요. 횡보하다가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치과 업체들도 실적이 다 좋은데 우리도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14,500원대 전후에서 진입하는 전략과 함께 목표가는 지난 작년이었죠. 작년에 한 17,000원대가 넘어간 적이 살짝 있었는데 그 정도 부분까지도 시도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이제 17,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13,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덴티스 작년에 신고가 한번 돌파해 볼 수 있을지 목표가 17,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덴티움에 대한 주로 덴티스와 디오 하나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덴티스냐 아니면 인수합병 관련된 이야기가 돌고 있는 디오냐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종목은 이렇게 오늘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오늘 시장에 대한 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충격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뉴욕 시장에서도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이런 양상이 좀 이어질까요?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시장을 보는 상황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의 동향까지 봤을 때 어제 미국 국내 시장의 흐름들을 거의 판박이로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하락을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이 일단 나올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한 단계 어떤 좀 한숨을 돌리는 흐름들은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 대체주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외에 그를 좀 시장의 바톤을 이어받을 만한 종목, 대표적인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약간 하락 브레이크를 좀 멈출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이제는 또 시선을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좀 돌려보자. 김민수 대표님은 조언 주셨고 나현진 대표님은요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할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외에는 좀 강세를 많이 보인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또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반등이 나올 기미는 없어 보이지만 네. 뭐 그래도 그 외의 종목에서는 이제 지수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일단 조금 하락을 멈춰줘야 될 텐데요. 이외에 다른 쪽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대체 종목이나 업종을 좀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